방송 질문드립니다. 리스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독일로 취업 및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지 문의드리고 37살 여성분이시고 건축학 5년제 학사에 석사까지 하셨어요. 커리어 좋습니다. 8년차 공간 인테리어 디자이너, 주로 기업 오피스 상업시설 위주의 프로젝트, 영어 중 프랑스어 A2까지 취득, 독일어도 A2까지 취득한 상태고 B1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B2 취득 목표, 자금도 5천만 원 정도 있고, 부동산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 예정, 희망 국가 독일이 가장 우선이긴 하지만 취업이 가능한 기타 유럽 국가도 고려하고 있어.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근데 여기 언급해 주신 나라들 중에서 독일보다 더 취업이 유리한 국가가 딱히 없어요. 독일이 제일 맞아요. 왜냐면은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다 합쳐도 독일보다 작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영국, 아일랜드를 다 합치고 스위스까지 합쳐도 독일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독일이 인구가 8,400만이라. 인구가 8,400만이고 GDP가 전 세계 지금 3위예요. 독일보다 전체 국가 GDP가 큰 나라가 미국,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인구 3억 3천인가 막 이렇지. 중국 인구가 20억이에요. 얼마예요? 독일 8,400만. 그 밑으로 일본 이런 데 있고 인도 이렇게 나가나 그리고. 그러니까 독일의 노동 시장이나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흔히 요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이민 대상 국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다 합친 것보다도 커요. 그래서 사실은 독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유리해 보인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프랑스와 독일 워홀 경험이 있고 짧게나마 경험을 해보니 독일이란 나라가 앞으로 저의 인생 방향에 잘 맞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좋은 곳이라 생각하여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곳으로 최근 이직을 하였고 여기서의 경험을 가지고 독일의 회사에 어플라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회사에서 일하면서 커리어를 쌓고 내년 6월쯤 출국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찬스 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거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업 후 블루카드 받고 영주권까지가 최종 목적입니다. 어학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어학비자로 출국하여 독일에서 C1을 만들어서 취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학비자를 쓰는 것도 좋고 아마 찬스카드를 가지고 어학원 다니는 것도 안 될 이유는 없을 거예요. 찬스카드에 그런 게 다 가능하도록 그 조건에 열려 있어요. 출국 시기가 고민입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것이 좋을지 1년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자금이나 커리어를 쌓아서 내년 정도 나가는 것이 좋을지도 고민입니다. 현재 자금이 5천만 원이면 아주 짜게 하면 한 1.5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내가 단기간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한 1.5년은 내 돈 까먹으면서 버틸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은 성공하는 거고 자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풀타임 취업에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은 접고 한국 돌아와야 돼요. 근데 지금 8년 정도 디자인을 실제로 했었다면은 기본적으로 도면도 잘 보시고 취업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요. 이런 건축 관련해서 가장 낮은 레벨의 취업이 뭐냐면은 드라프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독일이란가 유럽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옛날 건물들이 많아. 100년짜리 건물, 200년짜리 건물, 프랑스에 가면 300년짜리 이런 건물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 건물의 그 파사드 외부는 전혀 손을 건드리질 못해요. 법적으로. 되게 무슨 문화유산 이런 걸로 등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의 외벽은 건드리질 못해요. 심지어 건물 외벽에 이상한 옛날 간판 같은 게 새겨져 있고 그렇거든요. 양각이든 음각이든. 그러면은 지금 거기 건물의 용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상한 게 거기에 써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바꾸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거기 보면 이상한 무슨 뱅크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지금은 그냥 어디 술집으로 이용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부는 인테리어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화장실을 한다던가 파이프를 다시 교체한다든가 전기를 다시 한다던가 집을 벽을 부수진 못하지만
그 핵심 기둥이나 벽을 건드리진 않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뭐 마루도 이제 막 못 뜯는 마루가 있고 뜯을 수 있는 마루가 있고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새로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옛날 건물에 뭐 설계도, 도면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거꾸로 먼저 그려야 돼요. 어디 뭐 시청에 뭐 여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다, 업데이트 할 거다, 리노베이션을 할 거다 하면은 일단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시청에 그러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레이저로 막 벽 이런 데 막 찍어요. 찍고 아 여기서부터 뭐 3m, 뭐 10m 하고 그걸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듯이 도면을 누군가가 막 그려야 돼요. 그거 하는 사람이 드라프터예요. 뭐 하여튼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도면을 뭐 새로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제일 말단 직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물론 5년제 학사에 석사까지 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건축가이긴 하지만 독일 내에서 왜냐면 독일도 건축법이 있잖아요. 한국하고 다른 건축법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건축사로 인정을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낮은 거래도 취업을 해야 되니까 독일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어로 업무 수행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드라프터 정도의 취업은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인다. 지금 알려주신 이 조건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지금 한국에서 뭐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곳으로 이직을 했으니 뭐 당장 그만둘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서 조금 해외 경험 같은 거, 해외 프로젝트 경험을 쌓으면서 아, 요 정도면 내가 이제 취업에 자신 있다. 내 자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자금을 좀 더 모아서 뭐 내가 한 1억을 모아가지고 간다? 그러면 한 2년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그러면은 그때쯤 도전을 하면은 더 승산이 높아지게. 1년이면은 자금이 떨어질 것 같다. 1년은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럼 한 2년은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자금을 모아서 도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기는 해요. 물론 이제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어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해서 B2 취득 목표입니다. 그게 이렇게 쉽게 될지는 모르겠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한국에서 B2까지 만든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독일어 공부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꾸준하게 해도 이거는 제가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취미 생활인 거예요. 취미 생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공부해가지고 B1에서 B2를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또 심지어 설사 한국에서 B2를 취득했다 쳐요. 실제 그게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B2이냐? 시험 점수가 B2인 것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B2인 거는 또 달라. 안타깝다. 영어도 마찬가지, 프랑스어. 한국 분들이 시험은 대체로 잘 봐요. 근데 이거 실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그와 동떨어진 경우도.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B2를 만드는 거는 좀 무리한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올해 10월 달에 B1 시험을 보는데 내년 상반기에 B2가 된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하루에 꾸준하게 한두 시간 해서 요거는 조금 무리한 계획이고 풀타임으로 최소 6개월 1년 해야지 한 단계 올라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학과 공부에 투입하고 쉬는 시간에도 독일어로 나오는 뉴스 듣고 라디오 듣고 다큐멘터리 보고 독일 드라마, 독일 영화 보고 해야지 통상 독일어 기초가 별로 없는 분이 한 2년 정도 풀타임으로 해야지 B2가 나와. 아무튼 뭐 빨리 나가기에 좀 애매한 조건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자금 커리어를 더 쌓고 독일어 기초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한 이후 그러니까는 이게 점수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일어 문법 단어 독해 정도까지는 한국에서 말끔하게 준비를 하고 실제 뭐 스피킹이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조금 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거는 현지에 가서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왜 다들 굳이 돈을 들여서 뭐 미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현지로 어학연수를 가겠어요. 그게 가성비가 더 좋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산업이 취업하기 괜찮은 산업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부족 직업군이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 특히 요즘에는 독일도 건설 경기가 완전히 죽었어. 한국도 지금 건설 경기 완전히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노가다 아저씨 분들 뭐 일을 못하고 공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지금 일을 못 잡고 공쳐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는 유튜브에 맨날 뜨거든요. 저기 어디 뭐 구로동에 인력 사무소들 있는 거리에 뭐 일주일 동안에 거의 대부분 공쳤다 뭐 이런 분 많단 말. 그러면은 건설 현장이 지금 없고
뭐 재개발 프로젝트, 뭐 재건축 프로젝트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꺾어지고 있고 지연되고 있고 정말 알짜 노른자 자리 아니면은 거의 진척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 한국도 그런데 독일이라고 뭐 다르진 않단 말이에요. 미국 금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결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래서 독일도 뭐 한창 막 이런 건설 많이 하던 회사들 다 망했어요. 독일은 한국처럼 뭐 이렇게 살려주고 이게 없어요. 사실 한국에 지금 뭐 순살자이 GS건설 이런데 진작에 망했어야 되잖아.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 지금 건설사 망했어야 될 건설사가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계속 뭐 대표적으로 무슨 뭐 둔촌주공 이런데 사실 진작에 부도났어야 되는데 둔촌주공 살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국민이 그 고통을 분담하면서 몇몇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런 걸 다 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데는 그런 게 얄짤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미국의 EB5 투자이민 그거 프로젝트를 지금 다 망했잖아요. 가끔 보면은 뭐 미국 투자이민 뭐 안전한 미국 투자이민 그거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 미국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부담된 프로젝트에 한국으로 치면은 PF가 아주 왕창 들어간 프로젝트에 외국인이 돈을 넣으면은 영주권을 한번 심사해주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 망했어요. 미국의 상업용 건물도 지금 다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무리한 사업을 시도하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꺾어지는 회사를 살려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독일도 현재 건축, 건설, 뭐 토목 이런 쪽의 인력 수요가 당장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올해까지는 안 좋은데 그동안에 밀렸던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돼서 갑자기 본물 터지듯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금 리스님은 올해 무리하게 독일로 도전하기보다는 내년 뭐 모르겠어요. 더 나는 꼭 건축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커리어가. 그러면은 봐야죠. 시장을. 전 세계의 건축 경기, 유럽의 건축 경기, 독일의 건축 경기가 다시 불타오를 때, 왜냐면은 코로나 이전에 불타올랐었거든요. 그 시점에 다시 들어가면은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독일 내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전망 있는 산업인 거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보다 건축가가 수요가 더 많은 게, 자, 요새 한국에서 개별 고객들이 그냥 일반 리테일 고객들이 건축가랑 상담하고 우리 집 설계해 주세요 이런 일자리가 있나요? 한국에 요새?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강남에서 집을 한 4-5번인가 지었어. 그러면 건축사 사무실하고도 얘기하고 뭐 중간에 건축업자하고도 얘기하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한국의 건설 토목 재벌들이 그런 문화를 싹 다 죽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멀쩡한 집도 요새 무슨 뭐 모아타운 하겠다고 저희 부모님이 삼성동에 뭐 작은 꼬마 빌딩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10몇 년 됐나 지은지? 뭐 그거 사실 뭐 허물고 새로 지어도 뭐 안 될 이유는 없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지금 나이가 80이고 그걸 지금 부셔가지고 무슨 새로 아파트를 뭐 몇 채를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당장 편안하게 사시는 게,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는 게 더 중요하지. 심지어 거기에 보면은 새로 건물을 올린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삼성동이니까 여기 완전 토지 거래 허가제 뭐 이런 게 걸려가지고 사실 거래도 안 되는 곳이거든요, 잘. 근데 거기다가 자기 땅 다시 해가지고 뭐 건물 올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뭐 난리를 친 거예요, 누가. 지금 다 주저앉긴 했는데. 자, 그런 거를, 아니 주택가 뭐 다세대, 옛날에는 단독주택 동네였는데 거기가 지금은 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변하긴 하고 무슨 뭐 꼬마 빌딩으로 변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싹 다 밀고 아파트를 올리면서 한 입에 날름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모아타운의 취지가 토지주의 토지를 누군가가 권한을 한 손에 쥐고 흔들겠다라는 게 모아타운 뭐 기타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그게 재벌 건설사한테만 이득이 되고 뭔가 그 중간에 투기 세력한테만 이득이 되지 개별 토지주한테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건축사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개별 단독주택, 대별 뭐 꼬마 빌딩, 뭐 리노베이션, 재건축 이런 거는
다 건축사한테 고객이 되는 건데 맨날 그 성냥갑 찍어내듯이 아파트로 찍어내면은 건축사가 100명이 원래는 1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거리를 성냥갑 콘크리트 공구리 쳐가지고 아파트 찍어내니까 야 건축사? 건축가? 그거 한 10명이면 막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예전에 비해서 제가 모르긴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는 건축과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건축과 커트라인이 점점 내려가고 이게 비인기 학과가 됐어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왜냐면은 리테일 클라이언트하고 건축가하고 1대1로 뭐 일을 할 거리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어디 전원주택 지면 요새 잘 팔려요? 다 망하잖아. 근데 독일이나 유럽이나 이런 뭐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리테일 클라이언트들도 건축사한테 찾아가는 경우들이 아키텍트한테 찾아가는 경우들이 꽤 많다. 물론 독일도 뭐 이런 대형 건축업자가 있어서 뭐 이렇게 주택 단지를 한꺼번에 쫙 푼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건축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독일 및 기타 유럽 혹은 기타 선진국에 더 기회가 있는 거는 한국은 그냥 뭐 아니 전국에 있는 34평 9평 아파트 디자인이 똑같은데 뭐 건축가가 거기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튼